미나야, 정말 예쁘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봐.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6살 외동딸 미나의 결혼식 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죠. 신랑 준호는 28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장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버님, 미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내 딸이 정말 복이 많아.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이복 언니 미영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30살인 미영은 김 회장의 현재 부인인 박 여사의 친딸이었죠. 미나야, 정말 행복하겠다. 언니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미영의 목소리에는 축복보다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곧 좋은 인연 있을 거야. 엄마가 소개해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미영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나는 언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 언니가 도와줘서 모든 게 완벽해.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나가 행복해야 언니도 기뻐.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위 어때요? 정말 괜찮은 청년이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미나 아버지 정말 좋은 사위 만나셨네요. 축하드려요. 하객들의 인사가 이어졌고 김 회장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미영이 신랑 신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미나야, 준호 씨, 정말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미영이 건배를 제안하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해. 미나가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형,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미영의 미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미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빨리 결혼해야겠다. 엄마가 걱정돼.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급하게 할 일 아니잖아요. 인연이 되면 되는 거고. 김 회장이 미영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김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미나를 잘 부탁한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미나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미나와 준호는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미영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좋겠다. 모든 게 완벽하네. 박 여사가 딸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미나가 행복해 보여서요. 하지만 미영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뭔가 어둡고 위험한 계획이 스며 있었죠. 집에 도착한 미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항상 미나만 사랑받고 미나만 좋은 걸 가져가고
미나만 행복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미영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편 호텔에서는 미나와 준호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우리가 결혼했다니. 미나가 준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 준호가 미나의 이마에 키스하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날 밤은 행복하고 달콤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칠 끔찍한 일들을 말이에요. 여보, 미나야. 일어나. 준호가 아내를 부드럽게 흔들었지만 미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준호가 먼저 잠에서 깼어요. 평소 같으면 미나가 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깊게 잠들어 있었죠. 미나야, 아침이야. 일어나자. 준호가 다시 한번 아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숨소리도 너무 약했어요. 여보, 괜찮아? 대답해봐. 준호가 미나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미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해 보니 너무 느렸습니다. 여보, 눈 떠봐.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준호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아내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아요. 지금 호텔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환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숨은 쉬고 있나요? 네, 숨은 쉬고 있는데 너무 약하게 쉬어요. 맥박도 평소보다 느린 것 같고요.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환자를 흔들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준호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미나야,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면 나을 거야.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미나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의식을 잃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이미 이 상태였어요. 어젯밤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미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고 맥박이 불규칙해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미나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원인 불명의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중독이요? 무슨 중독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독이라니 미나가 무엇에 중독된 걸까요? 어젯밤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나 마신 것이 있나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음식을 먹었고 호텔에서 와인을 조금 마셨어요. 다른 건 없었는데 혹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미나는 약을 잘 안 먹어요. 감기약도 잘 안 먹을 정도로요.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어요. 김 회장이었습니다. 준호야, 미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아버님, 병원에 있어요. 미나가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왔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가겠어. 어느 병원이야? 30분 후 김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뒤따라 박 여사와 미영도 함께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미나가 왜 이렇게 됐어? 김 회장이 준호를 다그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뭔가 중독된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중독이라고? 대체 뭘 먹인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은 걸 먹었어요. 호텔에서 와인만 조금 마셨거든요. 박 여사가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미나가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김 회장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진실을 말해봐.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미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다량의 수면제를 섭취한 것 같아요. 수면제요? 미나가 수면제를 먹을 리가 없는데요. 김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도적으로 투여했다는 말은 누군가 미나에게 일부러 수면제를 먹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말고 누가 미나한테 수면제를 줬겠어? 아버님,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형사님,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준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수면제 투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준호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 씨, 3년 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네, 수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기억하세요? 수진이는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급성 심장마비였다고 했는데 당시 부검 결과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당시에는 심장마비가 주된 사인이라고 결론 지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경찰관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두 사건 모두 독성 물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전 사건까지 연관지어 생각하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형사님, 수진이는 정말 심장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그래도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오세요.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회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어? 아버님, 3년 전 일까지 조사한다고 해요. 전 여자친구 일 말이에요. 뭐라고?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의심스럽다고 해요. 김 회장은 분노했어요. 이 사기꾼이 우리 딸을 속였구나. 너 같은 놈이 우리 미나를 해친 거지.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미나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전 여자친구도 죽이고 이제 우리 딸까지 해치려고 했잖아. 김 회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김 회장이 미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미영도 함께 있었어요.
여보, 준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박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까지 죽였다는데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히 그놈이 우리 미나를 해친 거야. 아버지, 그래도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이 신중하게 말했지만 김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위를 잘못 골랐어. 미나가 불쌍해 죽겠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조만간 깨어날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 미나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박 여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김 회장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너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마. 미나가 깨어날 때까지 얼굴도 보지 마. 아버님, 저도 미나를 보고 싶어요. 안 돼. 너 때문에 미나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와? 김 회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병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미나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냥 떠날 수도 없었어요. 미영이 병원 로비에서 준호를 발견했어요. 준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미나 상태가 궁금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나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해주세요. 미영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가 정말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덧붙여 말했어요. 준호 씨,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준호 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요. 전 여자친구까지 그렇게 됐다니. 미영의 말에 준호는 더욱 절망했어요. 가족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보세요. 미영이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준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준호 씨 사건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 하신 거 아니죠?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면서 준호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도 그렇게 됐다면서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준호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부인을 도구로 해치려고 한. 정말 무서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준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 민수가 찾아왔어요. 준호야, 정말 힘들겠다. 괜찮아? 민수야, 너라도 나를 믿어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준호는 절망했어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범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미나를 만날 수도 없었죠.
병원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미영이 병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 준호가 다가갔어요. 미영 씨, 미나는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그나저나 준호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아버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미나가 보고 싶어서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나를 사랑한다고요. 미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준호 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전 여자친구까지 그렇게 됐다니.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마지막 희망으로 사립탐정을 찾아갔어요. 정탐정의 사무실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요. 정탐정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부인이 수면제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고 3년 전 여자친구도 의문사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는 심장병이 있었고 미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야 하거든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만이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그런데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50만 원만 주세요. 사건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때 받겠어요. 준호가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부탁드려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정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호텔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동선도 조사해야 하고요.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준호가 생각해 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특별히 미나를 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어떤가요? 처가 식구들 말이에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미나 언니가 있어요. 모두 미나를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정탐정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봐야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미영이 미나를 돌보고 있었어요. 김 회장과 박 여사도 함께 있었죠. 미나야, 빨리 일어나. 언니가 여기 있어. 미영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깨어날까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미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김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놈만 아니었어도 우리 미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몸의 독이에요. 미영이 아버지를 달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준호를 의심하고 있었죠. 준호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죠.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탐정이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호텔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 범인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정탐정의 말에 준호는 조금의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준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신부 의식불명, 신랑의 충격적 과거 드러나, 전 여자친구도 의문사, 연쇄 독살 의혹,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준호는 인터넷을 보다가 댓글들을 읽고 더욱 절망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결혼해서 보험금 타려고 한 건가요?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다니 무서워요. 빨리 감옥에 보내야 해요.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이 악몽이 언제 끝날까요? 미나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몰랐습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가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탐정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준호와 함께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호텔 보안팀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건 때문에 오셨군요. 경찰에서도 이미 확인해 갔어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탐정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보안팀장이 그들을 CCTV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상을 확인해 보겠어요. 화면에 결혼식 피로연 장면이 나왔어요.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준호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자세히 봐야 해요. 정탐정이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며 관찰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와 준호가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나왔어요. 오후 11시 30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복도 CCTV로 바꿔볼게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스위트룸이 있는 15층 복도였습니다. 미나와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30분경에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준호가 화면을 자세히 보며 물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식별이 어려워요. 정탐정이 영상을 확대해 보며 말했어요. 키나 체형을 보면 여성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볼 수 있나요? 보안팀장이 시간을 앞뒤로 조정하며 확인했어요. 15층에서 약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0분 동안 뭘 했을까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건 복도 CCTV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객실 내부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CCTV가 없거든요. 정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쨌든 새벽 2시 30분에 정체불명의 여성이 15층에 올라왔다는 건 확실하네요.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15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결혼식 하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객들 중에는 호텔 키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탐정의 말에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새벽에 자신들 방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왔을까요? 다른 층 CCTV도 확인해 볼게요. 이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야 해요. 보안팀장이 1층 로비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 20분경에 한 여성이 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모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준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일단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해 봐야겠고요. 정탐정이 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호텔을 나온 후 정탐정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학이 있었어요. 분명히 범인이 따로 있다는 증거를 찾았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는 이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 여성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동기도 찾아야 하고요. 준호는 조금의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단서를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 정탐정과 준호는 병원에 갔어요. 미나의 담당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간호사 이순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환자 남편분이시죠? 부인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곧 깨어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혹시 문병객들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누가 언제 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순희가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매일 오시고 환자 언니분도 자주 오셨어요. 언니분이요? 언제 오셨나요? 어제 오후에 혼자 오셨더라고요. 30분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뭔가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준호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언니가 왜 혼자 왔을까요? 평소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정탐정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혹시 그때 언니분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나요? 이순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환자 침대 옆에서 뭔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요? 뭘 미안해 했을까요? 정탐정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언니분이 환자에게 뭔가 주신 건 없나요? 물이나 음식 같은 거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손만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순희의 말에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미영이 왜 혼자 병원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탐정이 호텔 CCTV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어요. 이번에는 새벽 2시 30분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호 씨, 이 여성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세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그 여성은 약간 안짱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준호가 화면을 유심히 보며 생각했어요. 잠깐, 이 걸음걸이가 미영 씨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탐정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키와 체형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들은 결혼식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피로연에서 미영이 걷는 모습과 새벽 2시 30분 여성의 걸음걸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안짱걸음에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특징까지 일치해요. 준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가 왜 새벽에 우리 방에 왔을까요? 그건 직접 물어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면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정탐정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 날 정탐정이 김 회장 집 근처에서 잠복했어요. 미영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미영이 집에서 나와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에서 무엇을 사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정탐정이 약국 안으로 들어가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나간 여성이 뭘 샀는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실 수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정탐정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수면제를 샀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가벼운 거요. 수면제요? 며칠 전에도 사갔나요? 네, 일주일 전에도 같은 걸 사갔어요. 그때는 좀 더 많은 양을 사갔죠. 정탐정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미영이 결혼식 전에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미영 씨가 수면제를 샀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미영 씨가 범인인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영의 방을 수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영 씨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 회장에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직 섣불러요.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 말씀드려야 해요. 정탐정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미영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정탐정이 김 회장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계신가요? 사립탐정인데 미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미영이는 나갔어요.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박 여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잠시 방문해서 미영 씨 방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미영이 방을요? 왜 우리 딸 방을 확인하려고 하세요? 사실 미영 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정탐정이 설명하자 박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우리 미영이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일단 확인해 보시죠.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박 여사가 마지못해 집으로 안내했어요. 미영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탐정이 서랍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수면제가 여러 개 있었고 미나의 생명보험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나 씨 보험 서류네요. 그런데 왜 미영 씨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어요. 독성 물질과 함께 준호의 전 여자친구 수진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호 씨 전 여자친구 자료잖아요.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탐정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진의 주소, 직장, 생활 패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수진이 다니던 병원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미영 씨가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박 여사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우리 미영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런데 집에 누가 왔나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정탐정과 박 여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왜 제 방에 계시는 거죠? 정탐정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 씨, 할 말이 있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보시죠. 미영 씨,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탐정이 서랍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냥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보관요? 수면제와 독성 물질을 왜 보관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미나 씨 보험 서류는 왜 가지고 있어요? 미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한 거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정말 내가 미나를 해친 거야?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미나 언니에게 수면제를 탔어요. 그때 김 회장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소리가 들리자 박 여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큰일 났어요. 김 회장이 미영의 방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미영이가 미나를 해쳤어요. 정말 미영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미영이가 우리 미나를 해쳤다고? 김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이게 사실이냐? 정말 내가 미나를 해친 거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 회장이 분노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미나가 내 동생인데 어떻게 해칠 수 있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미나만 사랑받는 게 싫었어요. 미나만 좋은 남자 만나고 미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탐정이 미영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준호 씨 전 여자친구까지 해쳤나요? 3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미나가 준호 씨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획했어요. 수진 씨를 먼저 해치고 나중에 미나도 해치면 준호 씨가 연쇄살인마로 몰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회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그런 악마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미영이 계속 울며 말했어요. 수진 씨 병원 기록을 조사해서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독을 조금만 타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 씨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에 독을 탔어요. 박 여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미나 일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탐정이 계속 추궁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미나 언니가 마실 와인에 수면제를 탔어요. 많은 양을 타서 깊게 잠들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새벽에 호텔에 간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깊게 잠들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독한 걸 주려고 갔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깊게 잠들고 있어서 미나 언니에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김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미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미나 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3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언젠가는 제 몫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말에 김 회장은 더욱 분노했어요. 돈 때문에 내 동생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미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내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였는지 몰랐어. 그때 준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정탐정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준호 씨, 모든 게 밝혀졌어요. 미영 씨가 범인이에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정말 미영 씨가 그런 일을 했나요? 수진이까지 해친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수진이를 해쳤어요?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제 계획에 방해가 됐을 뿐이에요. 미영의 말에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수진이를 왜 해친 거예요? 미영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김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미영이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용서해 달라고? 내가 사람을 2명이나 해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여사도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엄마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정탐정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미영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범인인 줄 알고 의심했어요. 김 회장이 준호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장인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나는 언제 깨어날까요? 의사가 곧 깨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 안심이에요. 병원으로 가서 미나를 만나러 갔어요. 다행히 미나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나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미나를 안심시켰어요. 김 회장이 미나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미나야, 아빠야.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아빠, 저 왜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지금은 몸조리나 잘해. 김 회장이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박 여사도 병실에 들어와서 미나를 보살폈어요. 미나야, 엄마도 왔어. 정말 무서웠어. 엄마, 미영 언니는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미나가 언니를 찾자 가족들은 침묵했어요. 아직 미나에게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니는 좀 바빠서 못 와. 나중에 올 거야. 박 여사가 둘러댔어요. 미나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미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김 회장이 병원 복도에서 사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를 의심하고 원망했는데 정말 잘못했어.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저도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장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어.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너만 탓했잖아. 정말 사위로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미나도 깨어났고 진짜 범인도 잡혔고요. 김 회장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해. 이런 시련을 겪고도 미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저는 미나를 사랑하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거예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김 회장은 뭉클했어요.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난 것 같아. 미나가 복이 많아. 박 여사도 준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를 오해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영이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1차 조사를 받았어요.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박 여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미영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 씨가 선택한 길이에요. 준호가 박 여사를 위로했어요. 미나가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3일 후에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미나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민 끝에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미나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걱정 마.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영 언니가 나한테 수면제를 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언니가 모든 걸 자백했어. 미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눈물이 흘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질투심 때문이었어. 내가 행복한 게 싫었나 봐.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준호가 미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김 회장이 미나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미나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했어. 이제 안전해. 아빠, 미영 언니는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미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후 미나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 일로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나도 그래.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이 사위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준호야,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와. 너도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챙겼어요. 준호야,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잖아.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됐네요. 6개월 후 미영의 재판이 열렸어요.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미나 언니와 준호 형부, 그리고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미나가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는 언니를 용서할게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오면 다시 가족이 돼요. 미영이 미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미나야, 정말 고마워. 언니가 너무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재판이 끝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나와 준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나가 새 집에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준호가 미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이 새 집에 놀러와서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고마워. 미나를 잘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미나는 제 인생 전부예요.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은 흐뭇해했어요. 박 여사도 아들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너희들 보니까 위로가 돼. 어머님, 저희가 더 행복해질게요. 미나가 시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1년 후 미나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정말 기뻐요. 준호가 미나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어요. 김 회장과 박 여사도 손자 소식에 기뻐했어요.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정말 기뻐. 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옥에 있는 미영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언니도 이 소식을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나오면 아이 삼촌이 되는 거예요. 미영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미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 미나가 행복하니까 다행이야. 현재 미나와 준호는 건강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 회장은 손자바보가 되었고 박 여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미영은 감옥에서 반성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미영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오면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미나가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준호가 아내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